안녕하세요. 성산 케빈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오늘 하루 종일 살펴봤던 이제 그래핀 관련주, 그리고 HLB 그룹주, 그리고 이제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프린시브 팜, 바이넥스까지 오늘 제가 올린 영상을 한 코너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에요. 재방송이 되겠죠. 그러니까 낮에 이 영상을 시청하셨거나 초저녁에 시청하신 분들은 굳이 시청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밤늦게 이렇게 한 번에 몰아볼 수 있는 이런 영상이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볼 수 있는 영상이니까 이 영상 하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올린 이 영상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매일 살펴보는 그래핀 관련주예요. 오늘 9일 제지가 꽤 크게 상승하고 있죠. 지금 시간이 이제 3시 마감이 다 돼가는데 9일 제지가 거의 상한가 근처가 있고, 자 테라제니텍스도 2%대, 크리스탈 신전도 약간 반등했고요. 상부가 좀 지지부진하기는 한데 큰 이치가 상관없을 것 같고, 자, 엑사이언치 뭐 당연히 한 5, 60% 수익률이 나왔던 거라 조정이 오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천천히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크리스탈 신호제를 보면 그 감사 의견 어떻게 됐나 잘 모르겠네요. 감사 보고서. 자, 어쨌거나 이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번 달 말일 거래일이 자 수목금 3일 남았죠. 이 3일 안에 5개월 선에 틀림없이 올려놔야 자 다음 달 추세가 반전이 되는데, 이번 달에 5개월선 밑에 못 올려놓으면 뭐 주가가 크게 급락한다나 이런 거보다는 크리스탈 신도제 자체가 현주가의 위치는 항상 월봉에서 보는데 이게 높은 데가 아니죠. 낮은 데죠. 그러니까 5개월선 깬다 하더라도 이전 저점까지 이렇게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5개월선 위에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자 3일 동안 5개월선 위에 있으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매일 영상 찍어드리니까 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주봉의 추세가 중요한데 아직 5주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저번 주에 5선 이탈 해버렸어요. 최초의 5선 이탈하면 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이렇게 도지형으로 이쁘게 뜰 수도 있어요. 도지형 이쁘게 뜨면 꼭 캔들이 이런 모양이 됐다 해서 반전형이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반전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는 형태가 거의 좀 많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소재는 앞으로 이렇게 나빠 보이거나 그렇지 않죠. 특히 주가가 싼 거죠. 이렇게 엄청 높은 데 위치가 아니라, 이때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치고 평균적으로 예전에도 자 보통 1,400원, 1,700, 800원 여기서 놀았기 때문에 그 평균 가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저번에 급락한 이후에 좀 반등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5개월 선도 5개월 선이지만 추세 전환을 하려면 5일선 위에 올려놔야 돼요. 주봉에서도 당연히 5일선 위에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 더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위험하거나 급락할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 봐도 월봉이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전월의 저점이라든가 예전의 저점만 잘 지켜주고 있으면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회사 내부자가 아닌 다음에 감사 보고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는 꼼꼼하게 이제 주담들하고 통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테라제니텍스를 보면 오늘 한 2%대가 올라갔죠. 이 친구가 아까 잠깐 6%대까지 갔다 왔어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아요. 오늘 지수를 보면 이렇게 코스피도 0.06% 밀리고 있고 코스닥도 0.88%, 1% 가까이 조정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급등했고요. 역시 추세죠. 월봉에서 보시면 이 테라제니텍스가 보시면 완바닥, 자 보시면 예전부터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런 위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 달에 5개월 선에만 올려놓으면 상당히 좋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마진이 크겠죠. 예전 고점까지만 가도 14,000원대이기 때문에 자 상한가에서도 또 한 번 상한가 2번은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만큼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주식은 싸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높을 때 살 때는 있어요. 막 이럴 때 쫓아서 살 때가 있는데, 이렇게 살 때는 단기 단타를 하고 추세가 깨지면 바로 손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월봉 하단에 있을 때는 조금 돈도 크게 들어가고 또 꾸준히 모아가는 습관이 중요해요. 잘 모아놓으면 한번 급등할 때 저거 큰 수익이 나오니까 테라제니텍스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상부를 보면 유일하게 그래픽 관련 중에 이 친구가 밀리고 있는데, 자, 상복해 상관없어요. 사실은, 자, 상부는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꼭 올라간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이런 확증 못 하죠.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게 확신이니까 이게 다중바닥을 잘 그리고 있어요. 일봉에서 보면 원바닥, 투바닥, 크게 보면 쓰리바닥째인데 5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밀릴 수 있고 60일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하지만 이렇게 5개월선 위에 잘 있죠. 이 60개월선, 이 파란 선이 60개월선인데 조금 생각보다 강력한 매물대가 돼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맞고 지금 떨어지는 거라 좀 힘들긴 해도
요렇게 60개월 선만 이번 달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3거래일 남았는데, 3거래랑 위에만 올려놓으면 굉장히 추세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못 들어오는 상태라 이번 달에 지지부진하게 흐르면 5개월만 잘 지켜주면 추세를 유지해서 돌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이탈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론 5주선 이탈하면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주식은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반드시 추세를 돌려놓을 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상보도 그래핑 관련해서 아직 월봉에서 보시면 굉장히 싸죠. 자, 이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이제 이 저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면 이 상부란 친구도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해서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이제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 녹색 선이 5일선인데 종가 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5일선의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단 지하권을 만들어서 이 가격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4월 23일에 저점이 1815원이었는데 여기만 잘 지켜주면 다시 반등해서 돌아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 XINC를 보면 많이 밀리고 있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예전 고점 한 60% 갔다 온 거니까 당연히 밀리고 있고, 예전 고점 맞고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돌아오는 자수선이고요. 심하게 밀리면 이 친구 이 60개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60개선 찍고 돌아나갔다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항상 관종해 놓고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제가 5주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1900원대, 그래 19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딛고 돌아나가면 역시 추세를 유지할 때는 5선을 깨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바로 손절. 그러고 월봉에서 5개선까지 기다렸다 매수하면 추후에 또 한번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용하던 주식이, 엄청나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쉴 수는 있어도 조정이죠. 가격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20일선까지 왔다가 기간 조정 거치고 또 날아갈 수 있으니까 관종에 넣어놓고 항상 꾸준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장주인 국일재즈를 보면 오늘 좋죠? 7%째 올라가서 지금 마감될 것 같은데 3시 22분 동시호가예요. 자, 월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죠. 제가 생각한 주식은, 그래 물론 다 틀리겠지만 주식은 진짜로 상승하거나 하락을 할 때는 절대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만 깨지 않으면 큰 상승이 보여지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19년도 12월부터 20년도 8월달까지 지켜준 자리를 계속 이탈하지 않고 있죠. 잘 지켜주고 있다가 오늘 급등하였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 이탈하지 않았죠. 항상 이 추세를 잘 유지할 때는 물론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5선 이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종가상 5선이 깔끔하게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이번 주 저점이 5주선이죠. 정확히 짚고 돌아나가는. 그래서 5주선의 위력은 대단해요.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렇게 5선을 지키고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따라서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추세 추종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사서 그 추세의 수익을 누리는 건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사라고 그래서 일봉에서 막 이렇게 급등하는 걸 쫓아가서 사라는 게 아니라, 추세가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주봉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일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이 4월 15일에 이 5일선의 변곡점 올라갔다 떨어진 이 지점만 이탈 안 하면 잘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음봉으로 길게 떨어졌지만 결국 오늘은 이 자리 위에서 출발해서 그냥 급등한 거죠. 내일 더 날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린 그건 몰라요. 우린 신이 아니죠. 그렇지만 역시나 지금 거드린 이 가격대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 가격 얼마냐면 6,430원이에요. 그러면 추세를 유지해서 잘 타고 나갈 수 있고, 또한 가깝게는 5일선만 지켜주면 추세를 유지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국일재즈는 꼭 대장주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특히 월봉에서 예전에 이 매물대를 완벽하게 빠이빠이 시켜놨죠. 우리 이제는 이 가격 밑으로 절대 못 내려와, 이렇게 한 거죠. 이 가격대가 바로 5,700, 5,800원이니까 이 밑으로만 내려오면 추세가 쨍쨍하게 살아있을 수 있어서 이 국일재즈도 꾸준히 들고 갈 필요가 있는 그런 좋은 주식입니다. 자, 이렇게 4월 27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지수에 가벼운 조정이 있었죠. 지수 차트를 보면 사실 너무 급등하기만 해도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이게 건전한 조정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요. 물론 종목별로 다 틀리긴 한데, 이렇게 언제부터냐면 3월달 내내 바닥 밑에서 출발해서 코닥 시장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간, 그러니까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렇게 있는 조정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11선까지 깼기 때문에
추가로 또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예전 지수의 저점, 그러니까 4월 23일 날 형성된 저점의 지수가 1018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1021포인트가 이제 끝났는데 이 1018포인트만 깨지 않으면 다시 또 반등에 나가서 일단은 당분간 올라온 거에 이제 피로감 때문이라도 옆으로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 명심하셔야 되고요. 종목별로 장세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저번 주에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옆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은 좀 감사하셔야 되고, 옆으로 가면서도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 5주선, 이 녹색선이 5주선이에요. 5주선을 깨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5주선만 잘 지켜주면 되고,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일봉에서 더 이상 밀리지 말고 반드시 옆으로 가야 주봉에서 옆으로 가면서 5주선을 만나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코스피는 조정을 거쳤고 이렇게 일봉에서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이 좋아 보이고요. 주봉에서 참 죄송합니다.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 오늘 하루 운봉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5일선 위에 있죠. 따라서 오늘 하루 조정, 내일 또 상승,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게 코스피 시장이에요.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자, 오늘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개인이 이제 홀로 매수했죠. 여기 매도했고, 경기금 역시 매도하고 있고, 근데 매도세나 매수가 엄청 세질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밀렸긴 해도 엄청나게 많이 밀렸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매도세 자체가 약하면 크게 밀리지 않아요. 코닥 시장은 외국인, 기관 뭐 이렇게 좀 혼조세가 있었죠. 외국인이 양시장 다 매도하면서 지수가 밀렸는데 역시 매도세가 엄청 강하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준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볼 건데요. 일단 주봉을 볼게요. 주봉의 추세가 중요해서 제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추세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5주선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오늘의 저점이 5선을 딱 찍었죠. 진짜 신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을 신규 매수할 때는 5주선 찍을 때 매수, 깨면 매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빠른 손절이 되고, 그러고 우선 찍고 돌아 나가면 수익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수목금 3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3거래일 안에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5주선의 추세를 잘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5주선 이탈 여부만 꼼꼼히 챙기시면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11선을 이탈했지만 결론은 조금 더 밀려도, 이때 형성된 21년도 3월 23일 이때 형성된 이 변곡점, 이렇게 5일선이 떨어지다 이렇게 옆으로 가는 기관, 이 구간만 잘 지켜주고 있으면, 이렇게 지켜주고 있으면 추세를 이탈하지 않죠. 이 가격대가 바로 주봉에서 5주선이기 때문에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자, 괜찮습니다. 투자자 매매를 볼까요? 오늘 개인이 홀로 샀고 기관 투신 다 팔았습니다. 기관하고 금융투자 투신은 들어왔네요. 어쨌건 약간의 혼조세가 있고요. 60분봉을 보면 이게 이제 1시간짜리죠. 60분 보니까 제가 봉 하나가 1시간짜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잘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번에 이탈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는데 바로 회복해주면 다시 한번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60분 봉은 너무 이제 빠른 봉이라 이거보다는 항상 그림을 크게 그리고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것 꼭 챙겨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 이렇게 선으로 거드린 예전의 가격대, 중요한 매물대를 깨면 안 돼요. 가격이 31,690원이니까 이 31,700원대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 자리 이탈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바이넥스를 보면 잘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지금 오늘도 5일선을 살짝 이탈하긴 했어도 5일선과 11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잘 못 가고 그런 이유는 딱 하나죠. 항상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 대한 매물대, 이게 조금 만만찮아요. 꽤 많은 물량들이 여기 잠겨져 있어요. 저도 이제 이때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이제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는 거라 이 매물대 소화 과정만 끝나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의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번 달 거래일이 3일 정도 남았는데 일단 5개월선 위에서 무조건 끝나야 돼요. 그래야 5개월선을 타고 추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5개월선 돌파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 2015년도 9월, 16년도 5월 달에 형성된 이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자, 주봉에서 우선 잘 지키고 나가고 있죠. 지금 보면, 주봉에서 보면, 요렇게 지금 20년도 9월 달에 이렇게 5선이 쫙 타고 올라가다가 산처럼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이 강력한 매물대가 돼요. 그래서 이걸 돌파해줘야 되는데, 이번 주 꼬리도 여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매물대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약에 이번 주에 뚫었다, 그러고 다음 주 출발선 자체가 여기다, 그러면
이 주식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 자리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죠. 주식은 대형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를 깨면 내가 손절을 할 것이고 어느 자리를 돌파하면 홀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고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바이넥스는 매물대 소화 과정에 있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 일단 5호선 깨면 걱정은 좀 되는데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5호선을 잘 타고 갈 확률이 있죠. 하지만 5호선 깨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 바이넥스가 조금 잠깐 올랐다 왔죠. 이제 제넥신이 코로나19 백신에 1000만 도주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바이넥스가 이제 CMO 회사죠. 그 제약업체들의 이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자, 그런 CMO 업체이기 때문에 제넥신의 이런 1000만 도즈 이런 거를 자, 생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오늘 바이넥스가 조금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아까 한 6%대? 그래서 올라갔다 왔죠. 자, 어쨌거나 뉴스나 참조만 하시고 주식은 항상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앉게 된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프레시오바이오팜하고 바이넥스 끝에 항상 제가 박림이라는 종목이랑 설명드리죠. 앞으로도 좀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이 바이넥스하고 파마 설명하면서 끝에 한 종목씩 항상 알려드릴 건데 그렇다고 이 종목들이 꼭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추세가 살아있고 상황이 좋은 것만 올려드릴 건데 이 박림이라는 주식은 월봉에서 중요하게 돌파해 줄 자리를 돌파했죠. 지금이 5월 말 다 돼가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해놨고 이번에 조정받을 때도 이 자리를 살짝 이탈하는 듯 했지만 결국 잘 돌려놨죠. 5주선의 추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 이렇게 되죠. 단 한 번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가고 있죠. 이렇게 물론 이제 저번 주에 조정을 받아서 음봉이 하나 떨어지고 또 이번 주도 이렇게 보시면 5주선을 살짝 이탈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5주선이 이제 종가 이 봉 하나가 그 5주간의 이 한 일주일간의 봉 하나가 일주일간의 이 결과죠. 월요일보다 금요일에 종가가 높으면 양봉, 월요일보다 금요일에 종가가 낮으면 음봉이에요. 그래서 음봉으로 떨어지든 양봉으로 떨어지든 금요일 종가가 됐을 때 이 5주선을 얼마나 잘 지켜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박림은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전고점이 얼마냐면 자, 2,778원, 2,780원대가 되고 이렇게 고점이 3,030원이 되죠. 그러니까 즉 3,000원대가 아마 첫 번째 저항선이 될 듯하고 이 가격대에서 차익실현이 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거 뚫으면 그냥 더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 저항선이 이제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이 되죠. 그러면 박림은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추세를 원체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죠.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일봉에서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21선까지 깨는구나. 그래서 자, 손절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잘 지키고 돌아 나갔죠. 20선 찍고 딱 돌아 나가면서 이렇게 뚫어줄 자리. 그러니까 이 5일선이 또 한 번 꺾인 데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리가 자, 4월 22일 날 형성된 2,570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2,570원을 깨지 않거나 내일부터 5일선만 깨지 않으면 5일선 지키면서 추가로 급등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관해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요. 예전 고점이 2,790원대 여기인데 여기만 딱 뚫어주면 표가창이 바뀌는 3,000원대까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투자자 면에서 잠깐 볼까요? 개인이 샀고 기관 투신 기복이 좀 들어왔네. 기관 투신 외국인이 팔았는데도 좀 올랐네요. 외국인이 팔았을 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외국인 들어올 때 또 올라가니까 시간을 잠깐 보면 일단 뭐 10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는 가짜 상한가 이런 게 높아서 장 끝나고 이따 뭐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거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님도 꾸준히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제 프레티바이오파마도 5선만 깨지 않으면 되니까 그 점만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제약, HLB 생명과학인데요. 오늘도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죠. 사실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추세 확증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뭐 전저점까지 크게 이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흐름 자체가 이제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걱정은 되는데 일단 이 HLB 관련 기사를 하나 보면 자 이렇게 미국의 이제 세포치료제 예전부터 있던 기사죠 이거 저기 미국 카트티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을
오늘 납입했다고 이렇게 밝혔죠. 오늘 납입했는지 얼마씩 납입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오늘 밝혔습니다. 납입 완료했다고. 그러면서 지분율을 이제 30%로다가 베이스모의 최대 주주가 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건 사실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뉴스죠. 자, 그런 거에서 불구하고 오늘 급락했는데 어제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래서 HLB 이런 상황, 또 HLB 제약의 상황, HLB 생명과학까지 살펴보고 항상 끝에 대한유팜하고 스마든도 살펴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더 이렇게 대응법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를 먼저 보면 어제 저점은 이탈하지 않았죠. 다행인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4월 26일 어제 저점이 가격대가 33,800원대인데 오늘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 5일선을 이탈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 5일선 위에서 출발을 해주면 다행히 추가 하락이 안 되지만 5일선 밑에서 끝났기 때문에 5일선을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전 저점까지 이탈하게 되고 그리고 전 저점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또 한번 무너질 수 있으니까 좀 경계하셔야 돼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큰 장기적으로야 뭐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아직도 월봉 5개월선 밑에 있죠. 이 녹색선이 월봉 5개월선인데 주식은 이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야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5개월선 위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이 근처에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 5개월선이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인 10개월, 20개월선을 동시에 닿게 했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생긴 거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5개월선의 회복이 중요한데 이번 달 거래일이 수목금 3일 남았죠. 그래서 3일 안에 5개월선이 올려만 놔도 상당히 좋은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아직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주봉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봉에서 5주선을 깔끔하게 회복해주면 좋은데 어제 급등을 인해서 5주선이 올려놓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또 떨어져서 밑으로 와 있죠. 물론 이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5주선이 완벽하게 올려놓고 안착해주지 못하면 주식이 크게 상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한다거나 산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3월 5일처럼 5선 돌파라고 이렇게 그 다음 주에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사야 이렇게 급등이 되는데 아직은 돌파 안착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수목금 3일 안에 이 5주선 돌파가 중요하고 만약에 3일 안에 5선을 또 뚫어주지 못하면 5주선을 맞고 지지부진하게 밀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일봉에서 일단 5일선 깬 게 좀 찝찝한데 어쨌거나 동시에 깨놨기 때문에 내일 5일선 위에서만 출발하자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밑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팔았죠. 그리고 기관하고 금융투자, 연기금이 좀 들어왔는데 자, 어쨌거나 연기금 계속 팔다가 자,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코닥 시장을 좀 매도를 많이 했죠. 그거에 관련해서라도 좀 밀린 것 같기도 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권에 있으니까 시장 영향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게 HLB 같습니다. HLB 제약을 보면 자, 오늘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사실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죠. 아직. 그래서 이번 달 3일 거래 안에 5개월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5개월선의 추세를 타고 잘 유지할 수 있고 또 떨어져서 만약에 5개월선 밑에 있게 되면 결국 10개월선까지 오게 되죠. 이 10개월선을 이탈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추세가 우하향으로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맞는 대응은 필요해 보이고요. 항상 HLB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점인 2,600원대에서 고점이 2만원대까지 간 제가 9배 올라갔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어제 이렇게 보시면 저번 주에 5주선을 회복해 줬고 지금 이제 5선이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5선이 살짝 걸려 있는데 HLB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봐도 정확히 박스권에 있죠. 이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 근처에서 계속 박스권에 갇힌 그런 모습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박스권이죠. 이렇게 여기부터 크게 보면 되는데 주식은 이 공간부터 여기까지 가격으로 보면 5일선 기준으로 14,400원대에서 고점이 18,400원. 여기서 이 공간에서 놀고 있죠. 일봉에서 그래도 의미 있게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지지선 잘 지켜주고 3일 정도 올라갔다 오늘 지수가 무너지면서 조정받았는데 일단 HLB제약 같은 경우 5일선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내일 또 한번 양봉을 떠서 올라가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 저 5일선의 자리가 이렇게 5주선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5주선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심하게 훼손하게 되면 일봉에서 다시 한번 21선까지 오거나 예전 매물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자 대응은 필요해 보입니다. 대응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사실은 비중 축소 손절 이런 게 대응인데 HLB를 굳이 신규로 매수하기, HLB 제약을 신규로 매수하기 무리가 있는 게 9배나 올라간 주식이 물론 10배, 20배, 30배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꽤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항상 조정권, 단기, 단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HLB 제약의 투자자 현황을 보면 개인이 올라섰고 기관 외인 다 팔았죠. 어쨌거나 조금 경계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이 월봉에서 좀 추세가 좋아질 듯 말 듯 간들간들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21선과 5개월선, 20개월선과 5개월선 사이에 있죠. 이 친구는 3거래라는 5개월선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5개월선 이에만 이쁘게 안착해주면 다음 달에 추세가 살아날 수 있는데 일단 3거래를 잘 지켜봐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5주선을 안착하려고 하고 있죠. 돌파하고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5주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한데 물론 3거래 안에 이 5선 밑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면 조금 피곤해져요. 주식이 5선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게 안 좋은 현상이 생기는데 아직 오늘까지 상황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5선에 잘 끝나고 다음 주부터 5선 위에서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서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렇게 어제 급등에 오늘 하루 정도 조정 받았는데 큰 의미 없죠. 당연히 뭐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올라갈 때도 이렇게 보면 올라가고 음봉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음봉 있은 후에 내일부터 다시 5일선 지켜주면 또 한번 순간 급등하거나 자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을 신규로 매수한다면 일인 거죠. 오늘 종가 매수라고 전저점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죠. 이 주식은 무조건 갈 거야 하고 계속 끝도 없이 들고 있는 것보다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게 주식은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HLB 영상 끝에 항상 소마젠하고 대한药품을 보고 있는데요. 자, 소마젠이 월봉에서 보면 아직 5개월선이 단단하게 잘 있죠. 이 친구 3거래일 안에 이렇게 녹색선 5개월선 위에 있으면 추세를 또 한번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위에 있죠. 자, 최초의 5선을 회복할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이때 회복해주면서 그냥 급등했죠. 물론 이번 주 한 주는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5주선의 가격이 14,300~400원대인데 여기까지 밀렸다가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쭉 타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죠. 당연히 5선 깨면 일단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깨지 않는 한 굳이 매도할 이유 없고 그러고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더 낫고요. 오히려 5선 찍고 돌아나갈 때는 중요한 자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빨간 게 121선인데 장기이동 평균선이죠. 주식은 저 장기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가 조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 돌파하고 안착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이 121선만 안 깨도 이 친구 121선 기준으로 하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신경 써서 보시면 121선 그쳐 매수 깨면 바로 매도 굉장히 좋죠. 손절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 친구 2월 달에도 계속 여기 밑으로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였는데 이 매물대를 돌파해 놓은 거죠. 우리 나 이제 이 밑에서 못 놀아. 나 돌파해 놨어. 그러니까 이 가격만 깨지 않으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 이 가격이라는 게 오늘의 저점, 어제의 저점이 보통 14,700~800원대가 돼요. 그래서 14,700~800원대만 훼손하지 않으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유팜을 보면 120원 내려왔죠, 이제. 자, 월봉에서 보시면 큰 상관없어요.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5개월선 위에 있죠. 설사 5개월선을 깬다 해도 이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 월봉이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자,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거고 5개월선만 제대로 돌파 안착을 해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무시무시한 이 파란색 선이 60개월 선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 60개월 선을 뚫고 안착했다가 또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낮은 위치에 좀 싼 매력이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이번 주에 5선 안착했다 그러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조금 밀리는 듯해도 저 5주선이라는 게 이 5선을 온다는 얘기가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21선 근처가 돼요. 그래서 21선 지키고 돌아나가면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서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일단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죠. 월봉이라는 게 현재 주가 위치를 말해주죠. 예를 들어 주식이 이렇게 높은 데 있다면 아무래도 뛰들어가기가 부담이 되죠. 이렇게 높은 데 있으면 이럴 때처럼 부담이 되겠죠. 어떻게 들어가서 높은 데서. 근데 단기 단타는 가능하죠. 근데 지금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조금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지지부진할 수는 있는데 이런 주식들을 꼭 오래 들고 있으면 좋은 성과를 내주기도 합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라고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까지인데요. 사실 오늘 박셀바이오가 약간은 조금 올라갔다 왔는데 그런 것보다는 추세가 중요하죠. 추세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나 이런 걸 살펴볼 거고요.
오늘 박셀바이오 관련 기사를 하나 보면, 자, 이렇게, 자, 대권 행보인 장세균 전 총리 방문 예정 소식이 있어서, 자, 모처럼 반등을 하였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또 SK바이오 사이언스는 이제 이 노바백스 세오가, 자,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방문하면서 하반기 이제 백신, 우리나라 백신의 수급액이 해결사가 될까? 이런 이제 의문표가 붙는 이런 기사들이 쭉 있죠.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뉴스는 참조사항이고요. 결국은 지켜줘야 될 자리, 뚫어줄 자리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플바이오를 보면 이게 일봉 차트예요. 하루하루 이제 아침보다 시작가보다 이제 끝나는 가격, 종가가 가격이 나중에 이렇게 음봉, 높은 양봉, 이렇게 한 캔들 하나가 하루짜리죠. 자, 어제 한 3% 올라갔다 오늘 다시 반납했는데 큰 의미 없죠. 지금 장기적으로 봐도 이렇게 큰 박스권에 있어요. 자, 4만원대 초반부터 이렇게 4만원대 중반까지 이렇게 있고, 오늘 하루 음봉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21선을 잘 지키고 있죠. 그래서 21선을 지켜주고 내일 돌아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번 달 월봉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크게 위험해지는데 아직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고, 주봉에서 보시면 주봉의 추세가 조금 불안불안한데, 자, 이번 주 수목금 이렇게 3거래일 남았죠. 그래서 이 3거래일 동안 5주선을 잘 지켜주면 돼요. 그래서 5선 잘 지켜주고 양봉으로 이쁘게 끝나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또 한 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5주선 끝에 지켜줄 때 일봉에서 21선을 지켜주고 돌아 나가는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왜냐하면 21선이 황금일선, 이 생명선을 깨지 않고 돌아 나가는데 그 자리가 딱 5선 끝에서 지켜주고 나가는 자리다. 그러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바로 손절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 없이 마감이 잘 되죠. 이렇게 높은 데서 하면 손절 폭이 깊으면 사실 분할 매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 실어버리면 깰 때 대응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5선 근처, 일봉에서 21선 근처, 나 이거 깨면 바로 손절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잡고 들어가면 깨면 바로 손절하면 되니까 손실이 작겠죠. 대신에 깨지 않고 돌아나가면 기대 수익은 훨씬 크죠. 주식은 손실은 짧게 예상하고 기대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는 게 정석이죠. 그래서 수익이 날 때는 좀 크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좋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피플바이오의 투자자 동향을 보면, 자, 역시 외국인 기관이 팔았죠. 오늘 시장 전체를 외국인화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보이고요. 60분 봉을 보면 이게 봉 하나가 1시간짜리죠. 60분 봉이니까 1봉은 봉 하나가 하루짜리, 주봉은 봉 하나가 한 주짜리인데 이렇게 보면 21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21선 돌파했다가 깨졌다가 돌파 상승, 깨졌다가 돌파 상승하면서 지금도 21선 밑에 있긴 한데 21선 위에만 돌려주면 또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추세가 전체적으로 아직 박스권에 있는 거죠. 크게 보시면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면 큰 상승이 예상되고요. 거꾸로 박스권 하단에 들어가면 큰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크게 위험한 상황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봉에서 오늘 순간 한 11% 이렇게 찍고 왔죠. 정세균 전 총리의 이 아까 뉴스를 보시면 이제 대권 행보에 있는, 자, 정세균 전 총리 방문 예정 소식으로다가 이렇게 올라간 건데, 주식이 정치 테마들이 엮이거나 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결국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박셀바이오 예전에 이 지지선을 보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지지선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자, 요렇게 2월 23일 날 형성된 지지선이에요. 저 자리 깨면 또 한 번 무너지죠. 주식은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보시게 되면 5일선이 이렇게 심하게 딱 꺾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지선이 되죠. 이때도 이걸 기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가격 이하로 안 떨어져야 되죠. 가격이 95,000원대인데 오늘 저점이 93,600원 찍으면서 위험했는데 종가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당겨 놓으면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기를 깨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서 추가 대응하셔야 되고요. 월봉에서 일단 전월의 저점 아주 위험한데, 전월의 저점이 얼마였냐면 93,600원이고 오늘의 저점이 93,600원이에요. 그래서 위험의 순간이었었는데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면 추세가 크게 무너지니까 요거는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피플바이오하고는 틀리죠. 이 주식이 5선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5주선을 타고
밑으로 줄줄 흘러내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 추세가 우하향이 되고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물론 삼거래일이 남아서 도제형으로 양봉으로 빨갛게 이쁘게 뜨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 7개월째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받고 돌아나갈 수는 있지만 오주선 회복을 못해주면 그만큼 위험하니까 그거에 많은 추가 대응이 필요해 보여요. 대응이라는 게 말 그대로 비중 축소, 손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세운 대응의 원칙, 주식을 살 때는 그냥 이렇게 뭉툭뭉툭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할 거고 어느 자리 가면 익절할 거고 그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하면 반 정도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했다 등 여러 가지 개인들의 전략이 필요한 이 전략적인 영역이죠. 대응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어쨌거나 십자도주로 이쁘게만 끝나줘도 추세 전환 캔들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한거래일 동안 그렇게 되지 않고 또 5선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로 계속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의 동향을 보면 오늘 개인이 팔고 외국기관 두목 투자 수급이 조금 좋아졌네 하루. 일단 어쨌거나 이번 주에 빨간 양봉으로만 도지형을 만들어놔도 추세 전환이 가능하니까 조금 기대도 해볼 만한데 수목금 3일 지나봐야 알겠죠. 어쨌거나 조금 잘 돼서 의뢰 픽프라이오에 좀 물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보면 아까 그 기사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노바백스 세오가 자, 이렇게 SK바이오 사이언스 방문 이렇게 하반기에 이게 백신 수급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사가 떴는데 자, 주봉에서 보면 5주선 위에 있죠. 이렇게. 자, 저번 주에 5선을 회복해주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샛별형 이런 게 떴어요. 아직은 수목금 나와서 두고 봐야 알지만 아직 이런 형태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아직 5일선 이탈 안 하고 있죠. 제가 어제 분명히 주식이 진짜로 상승하거나 잘 가기 위해서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직 5일선 위에서 잘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한 급하게 매도할 건 없고요. 그런데 매수하신 분들도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좀 꾸준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60분봉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기하죠. 제가 어제 분명히 이 주식이 상장해서 이 노랗게 거는 21선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자리 밑에서 계속 줄줄 흘러내렸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게 자 주가가 계속 하락했죠. 그러다가 이제 돌파 안착하고 계속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21선을 깨지 않고 타고 올라가는 게 추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21선 타고 잘 올라가고 있으면 따라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있고 유지가 되니까 21선 기준으로 매수 하는 것도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브를 보면 어제 일봉에서 제가 5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지지선 그러니까 2월 8일, 2월 19일 날 형성된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번에 언제냐면 4월 9일 날 형성된 이 중요한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변곡점 자리가. 여기 안에서 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뚫어야 올라가는데 꼬리가 여기 달리고 계속 여기를 돌파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를 깔끔하게 돌파했다라고 이 자리를 안착했다 그러면 추가로 큰 상승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자리를 계속 못 들면 다시 한번 전저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역시 추세는 잘 살아있죠. 우리 우상향 할 거하고 쩍 뻗어 있습니다. 그러고 주봉에서 보시면 자, 오늘이 화요일인데 수목금 3거래일 안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 5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 녹색 선이 5주선인데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역시나 좋은 모습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5주선의 가격이 24만 8,600원이에요. 그래서 24만 8,600원대를 잘 챙겨보시고 금요일 종가상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쭉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자금의 동향을 잠깐 보면 외국인이 샀죠.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 다 팔았는데 특이하게 자 하이브는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어쨌건 항상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눈으로 봐도 좋은 거죠. 뭐 한 주 떨어지고 한 주 올라간다 해도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최초의 5호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거를 꼭 명심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깝게는 일봉에서 5일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5일선만 이탈하지 않고 아까 거드린 중요한 변곡점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하이브는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